아까는 증가함수의 정의였고 이번에는 증가함수의 판정.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증가함수를 알아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가정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미리 깔끔하게 써야 돼.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을 붙죠? 앞에는 그런 것도 안 붙었는데 미분 가능할 때. 자, 그럼 이제 봐봐. 2번이에요? 이거 2번이야. 2번. 판정 2번 넘어갔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는 불연속 안 돼. 알았어? 응? 첨점 안 돼. 오케이? 이런 거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니? 증가함수 안에 이것도 증가함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금씩 하나씩 생각해 봐야 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아까 증가함수는 맨 처음에 얘기해준 걸 끝날 수도 있어. 그래프 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알겠냐? 그럼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다 따라 붙었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만만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드리는 게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어떤 내용을 까냐라고 하면, 자, 여기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해 이런 말은 좀 간단히 짚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미분해서 0보다 큰 게 나오면, 이거이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 함수란 말 좀 자르고, fx는 증가. 이렇게.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이면 오케이 자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감소 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금 발전됐냐면 정의는 미분과 전혀 관계없단 말이야 그냥 정의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정의의 증가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그래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미분 불능인 것들, 불연속이나 첨점은 지금 뺐어. 알았어요? 조건에서 뺀 거야. 이렇게 될 때 0보다 크면, 접선의 길이가 0보다 크면, 미분 아니면 도함수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자, 이건 직접 증명이 가능해. 알겠니, 얘들아? 직접 증명이 가능한데, 근데 직접 증명보다 일단 선생님이 뭐냐면, 직관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가장 만만한 그래프는, 자, fx는 x제곱 같은 이런 이제 그래프겠지? 오케이?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의 왼쪽은 감소하고 있고 그지? 오른쪽은 어떻게 하냐면 증가하고 있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왼쪽에서 어디로 점을 잡든지 알겠습니까? 점을 하나 잡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해야 하면 자, 어디서나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오른쪽 아래로 기울기가 내려가지. 오케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임의의 점에 대해. 그러니까 음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감소하는 데서는 자,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서 어떤 점이든 하나 잡아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음이다. 자, 괜찮습니까? 첫 초반인데 무리 없었어요?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야. 그럼 증가하고 구간 있는 이런 구간에서 어떠한 점이든 이미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그렇지? 그래서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니? x는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살짝 이것도 있잖아. 완벽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게. 자, 증가, 감소를 먼저 전제하고 이렇다라는 걸 보여줬잖아. 그럼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명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완벽한 예는 안 되지만. 오케이?
거꾸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여기서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는데 모두 다 음이다. 그럼 다 감소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딴 얘기 하려고 하다 선생님이 곧 참아야지. 예. 그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잡든 뭐냐면 기울기가 항상 뭐 양이야. 그럼 그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이건 직관적인 판단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미분도 있잖아. 선생님이 옛날에 학원 강의 맨 처음 할 때 증가하고 감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증가하고 감소 얘기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 달라져 버렸어. 옛날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로 얘기했거든. 그 애매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다 빠졌어. 오케이? 이게 수학 개념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런 걸로 이해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증가, 감소 이렇게 교과 과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게 이해되지? 이제? 이해되지? 그런데 자, 지금 이거는 굳이 너무 애써서 막 증명하기도 안 써도 돼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 뿐이고 그럼 완벽한 증명은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능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부담 없이 들었으면 해. 자, 여기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썼지 지금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바로 앞 단원이 뭐냐면 평균값의 정리야. 그런 것들을 왜 차례대로 배우는지 이렇게 사실은 뭐냐면 수학적인 연관성이 쭉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증명을 너무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런 연관성이 왜 그렇게 앞에 왜 그런 걸 배우는지 잘 몰라. 알겠어요? 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까 증가함수의 정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1번을 먼저 봐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오케이? 이러한 열린 구간을 한 A하고 B 이런 걸로 상정해도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연속이 되니까 연속이 되고 미분 가능한 거 아니겠어? 그럼 이런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점 x1, x2를 잡아가지고 x1이 x2보다 이렇게 작은 임의의 x1, x2를 이 구간에서 두 개를 잡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평균값의 정리가 왜 중요한 건지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평균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어.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이 구간에 속하는.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자 연속이 전제가 되는 거야. 그지? 미분 가능이면 이건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성립하냐면 평균값의 정리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뭐가 존재할 수 있어? 미분 계수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구간에 어떠한 값이든지 항상 얘는 뭐냐면 0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f'x가 0보다 크면 왜 fx는 증가함수가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미분 가능하게 되면 반드시 이 평균 변화라고 똑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라고. 반드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커. 괜찮지? 그럼 그 얘기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x2가 x1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되지? 날라가서 없어지겠네? 그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0보다 큰 것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fx2가 빼기 fx1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0보다 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보기 좋게 생각해주면 fx1을 앞에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증가의 정의가 되는 거야.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고 있잖아.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뭘 만족해? 요 식을 만족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함수 fx는 반드시 증가함수야.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음인 이런 상황은요 라고 얘기하면 마찬가지겠지. 오케이?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지금이지? 그러면 어떻게? 감소하는 정의에 딱 들어맞는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fx는 감소가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평균값 정리가 또 들어왔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데, 이런 증명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밑에 책에 있으니까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왜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를 선생님이 보여드린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돼. 아직 증가함수가 끝나지 않았어.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정의를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정의를 얘기했다. 정의라는 것은 그래프가 전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함수에서는 증가함수를 우리가 알아내기 힘들어서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항상 함수가 증가하더라. 0보다 작으면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느냐? 아까 불연속과 선생님 1000점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선생님이 그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정의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정의는 그게 설명이 가능한데 미분에서는 아예 그게 설명이 불가능해. 그럼 그것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발레가 하나가 있어. 알았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겨. 그게 뭔지 지금 설명하면. 자, 조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3차 함수 fx는 x 세제곱이야. 미리 0에서의 상황을 먼저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럼 f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 x 이렇게 놓고 3x 제곱이 이렇게 나오면 f 프라임 0이 되고요. 얘는 0이 되고 표적이 있냐 저거 근데? 네, 그럼 0이 되니까 f 프라임 0은 0이 되는 거지 지금이지. 근데 어디에도 증가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0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었습니다. 오케이? 네, 됐죠? 네, 그럼 물어볼게. 자, 이 점은 어딜 얘기하냐면 여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선생님 물어볼게. 이 그래프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맞아 틀려? 틀려? 맞아. 알겠니 얘들아? 맞아요. 왜 맞는지 설명해줘? 이 점보다 작은 점 하면 반드시 얘보다 얘가 작지. 그럼 x의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 값도 어떻게 되는 거니? 커지고 있잖아. 맞아? 자, 여기 또 생각하면 이 점과 이 점 놓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값이 커졌잖아. 근데 y 값도 따라 커지잖아. 물론 간격을 아무리 잡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지. 오케이? 근데 이게 애매해진 지점이 조금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아까 선생님 얼핏 얘기했었잖아, 지금이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헷갈리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선생님 보기에는 문제가 없느냐? 조금 개념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확 안 와닿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도 증가 감소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잘 바뀌었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하면. 더 깔끔해졌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옛날 기준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이 점을 그래서, 정말 가깝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값들이 얘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와 감소를 정의하는 방식이 있거든. 알겠습니까, 얘들아? 오케이? 이해되니,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이 점에서도 뭐가 되냐면 증가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얘보다 조금 작은 x 값을 잡아주면 y 값이 작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큰 x값을 잡아주면 y값도 어떻게 한다고?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애매하니까 이런 걸 증가 상태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잘 바뀐 것 같아. 증가하는 거. 그럼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돼? 얘는 증가하는 거야. 이건 좀 그려놔야 돼, 그래요. 알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러면, 얘뿐만이 아니라, 얘는 당연히 증가하는 건 맞아. 왜냐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얘뿐만이 아니라, 얘를 거꾸로 역으로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세 번째.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라고 잡읍시다. 제목을. 이렇게 잡읍시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갑니다. 세 번째, 3번. 함수의 제목을 이렇게 잡게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조건. 자, 그러면 전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어떤 함수 fx가 증가한다고 하면, 오케이? 도함수가 분명히 0보다 큰 거는 맞긴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0인 것도 있더라. 오케이?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fx가 감소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더라. 어떤 상황?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예. 됐지? 감소하는 상황. 아, 이게 똑같은 그림인가? 바보 같은 그림이네. 예.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예. 이렇게 하면 감소하죠. 오케이? 자, 뭔 얘기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맞장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니까. 이런 명제를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얘가 있잖아. 접선의 기회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하는 건 아까 증명했기 때문에 끝났어. 알았어? 오케이, 끝났다고. 그런데 이제 얘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가정과 결론이잖아. 오케이? 얘도 가정과 결론이야. 근데 이거는 뭐가 차이 있냐면 얘가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거꾸로 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 함수 fx가 증가한다고 하면 f' 0보다 크다, f'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뭐냐, 이해했어? 오케이? 저게 역인 것 같지만 저거의 역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야. 알았어? 이해 가니? 여기까지? 오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괜찮습니까? 자, 이것도 조금 디테일 하나만 잡자.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역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게 있어? 자, 역이라는 것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증가하는 걸 보이는 거잖아, 지금 이제.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발레가 뭐냐면 fx를 상수함수, 그냥 2 같은 걸로 잡아버리자. 오케이? 얘를 미분했더니 0이 나오지? 그럼 0이 나오면 얘가 0 만족했잖아? 결론 만족했지? 역이니까. 0이면 얘가 가정, 얘가 결론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수함수를 증가하니? 안 하잖아.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안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선생님이 뭐냐면, 자, 봐봐. 아까 선생님 어떤 얘기했냐면 그래프 맨 처음 얘기부터 들어가자.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를 뜬금없이 뭐부터 들어가냐면 증가감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의를 재정립해 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해서는 뭐라고? 불연속이나 아니면 첨점에서도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 혹은 그리지 못하는 것들은 증가 감소를 판정해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미분해서 판정을 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미분을 가지고 생각해볼 때 증가 감소를 이렇게 하는데 얘도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뭐냐라고 하면 문제 지문에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얘기가 다르더라. 아까 이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넘어왔잖아, 지금 이제. 그 여태까지 증가함수를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계별 논리를 정립하시되 결국에 문제를 풀 때는 증가한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로 풀립니다. 세 번째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논리적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괜찮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가르쳐줍니다.